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카드사에 돈 떼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합법이라면요? 개인 회생을 신청했더니 카드사가 매출을 들고 튀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회생 절차 밟고 계신 분들은요. 요즘 저희 사무실로 정말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호사님, 회생 신청하고 매출이 카드사에서 안 들어왔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건가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의아했죠. 회생을 신청했는데 매출이 왜 카드사에 묶이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상계처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카드 매출 상계처리가 뭔지, 이게 불법인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부 사례 이야기 김 사장님의 떡볶이 가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 사장님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하시던 분이에요. 코로나 전까진 정말 장사 잘 되셨대요. 하루 매출 60만원, 주말엔 100만원도 넘겼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배달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에 카드값까지 밀리기 시작한 거죠. 결국 카드사는 독촉을 시작했고 김 사장님은 개인 회생을 결심하게 됩니다. 회생 신청서를 내고 한숨 돌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라? 매출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카드사에서 정산이 안 됐어요. 이상해서 문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고객님,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요. 이번 매출에서 그만큼 처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계처리입니다. 카드사도 채권자니까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줄 돈에서 깎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계처리, 회생 절차 중에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2부 전문가 인터뷰와 법적 구조 설명.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계를 인정해요. 서로 채권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했을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수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는 상계가 제한됩니다. 특히 회생법 제600조에 따르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상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면 불법입니다. 이정훈 교수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무단으로 상계를 시도한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3부 실제 판례와 법원 판단 사례. 그럼 실제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사례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회생 1245 판결.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A씨는 회생 신청 후에도 피지사에서 매출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카드사가 피지사에 요청하여 정산을 중단시킨 상태였고 해당 매출은 카드사의 연체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건 명백한 회생 절차 방해 행위라고 보았고 해당 상계액 전액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례 B, 대구지방법원 2020회합 201. 자영업자 B씨가 회생 신청 후 카드사에 상계 처리된 매출 220만원을 놓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카드사는 자체 정산 시스템상 자동 상계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동이라 해도 법적 효력은 없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계 무효 판결. 이런 식으로 회생 중 상계는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부정됩니다. 사부 카드사 대 회생자 입장 비교. 카드사 입장. 우리도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정산은 원래 자체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것입니다. 회생이 인가되기 전이라 상계 가능합니다. 회생자 입장. 회생 신청서 제출 후에는 채권 동결 상태입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산도 보류되어야 마땅합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매출을 카드사가 임의로 가져간 건 과잉 행위입니다. 법적 판단. 회생 개시 후에는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드사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부 실무 대응 전략. 여러분,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회생 신청과 동시에 카드사 및 피지사의 내용 증명 발송. 카드 매출 정산 계좌를 별도 계좌로 바꾸기. 매출이 일정 이상이면 일부는 현금 결제 유도하기.
정산 지연을 피지사의 사전 요청에 매출 동결 방지. 상계가 의심되면 즉시 법원에 채권자 위반 행위로 통보. 변호사와 협업하여 민사소송 및 반환 청구. 변호사 팁. 상계가 의심될 경우 피지사나 카드사로부터 정산 내역 사본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게 증거가 됩니다. 6부 Q&A와 댓글 사례 피드백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주신 질문 중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회생 신청 직전 매출도 가져가면 문제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회생 신청 이후에 정산된 금액만 문제되지만 의도적으로 지연 입금되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금 매출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사업자 신뢰도 저하될 수 있어 비율 조절이 필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카드사랑 직접 연락하면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고객센터 수준에선 법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회생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기 위한 마지막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마저 알지 못해서 무너진다면 그건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정보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지키시길 바랍니다. 카드사에서 내 매출이 빠져나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상계, 그냥 당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사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사례도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